이제 계속적으로 오시는 우리 단골 손님들이 있어요. 또 지난주 호피무늬 언니 너무 반가워요. 네. 오늘 특히나 또 이제 오히려 앞에 안 계시니까 제가 좀 부담이 좀 덜한 것도 같은데, 자, 오시는데 많이 추웠죠? 예, 오늘 많이 추웠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이 순간 그 1시간 반 동안은 정말 흥미롭고 재미난 시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이제 춘천 MBC와 함께한 게 몇 개월이 돼서 이제 마지막 올해 24년도를 마무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2025년도의 부동산 동향과 그리고 트렌드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정답은 없어요. 부동산은 정답은 없지만 제가 한 20년 가까이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느끼는 이제 사이클이나 통계, 그리고 제가 또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그 눈칫밥이 또 많다 보니까 부동산을 읽을 수 있는 저만의 이제 옥석 가리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을 해마다 또 이제 제가 경험하고 또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렇더라라는 통계치 같은 것들도 있고요. 또 이제 어디에서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다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순간은 저만의 개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걸로 또 소화시킬 수도 있지만 분명히 제 개인적인 거라는 걸 또 알려드리면서 이 수업 클래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누군지 계속 치셔도 돼요. 계속 치셔도 돼요. 예. 제가 누군지는 아시죠? 모르시는 분 손, 모르시는 분 손. 어머, 나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며칠 전에 옷가게 가니까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너무 봤는데 이렇게 갑자기 만나게 되니까 연예인 만나는 것 같다고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좋아요? 네. 제가 아무리 그래도 이제 이 부자가 되다 보니까 살이 많이 쪄요. 이 살이 돈이라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부자의 기운 팍팍 느끼게 해드릴 테니까 오늘 재미나게 경험하시고 가세요. 자, 2025년도 부동산 시장의 주요 동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그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금리죠. 예. 금리의 동향과 이 부동산 시장의 영향 아주 각별하죠. 그리고 또 2025년도의 금리는 아무래도 이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핵심 변수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금리 하락을 지금 뭐라고 해요? 예상했죠. 지금 정부에서 뭐라고 그래요? 금리 인하해주겠다고 했어요. 아닌가요? 예. 하지만 금리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출 이자 부담이 낮아지니까 이 주택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이 말부터도 싫다고 그랬죠. 스트레스 DSR. 아무리 금리를 내려준다고 해도 이 스트레스 DSR이 뭘 잡고 있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출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은 대출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기 돈이 많으신가 봐. 너무 좋아. 좀 더 있고 싶어서 만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돈이 없다 보니까 이 대출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아무리 금리를 인하해 준다고 해도 대출에 대한 규제 자체가 강화된다면 이거는 말만이에요. 말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분명한 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체크하시면서 부동산 동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 금리가 인하된다면 우리는 변동금리를 택해야 될까요? 고정금리를 택해야 될까요?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금리가 인하한다라고 하면 변동금리를 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금리에 대한 추이에 대해서 동향은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눈치 게임을 하셔야 돼요. 자,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야, 고정금리 하래. 내가 들었는데 고정금리 은행에서 하면 무조건 좋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은요, 이제 어느 정도 반년 가까이 부동산 클래스 함께 하시다 보니까 센스라는 게 생기잖아요. 은행에서 하라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인은 누가 합니까? 내가 직접 하죠. 그러니까 변동금리가 좋은지 고정금리가 좋은지 누가 뭐래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되실 거죠? 예, 벌써 준비되셨네요.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제가 더 작두타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수요와 공급.
당연한 거겠죠. 수요와 공급. 물량이 아무리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건축 자재, 건축 가격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그리고 인건비 비싸요, 안 비싸요? 그리고 아무리 돈을 줘도 또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근데 예전에 외국인 노동자를 또 쓰기도 했지만 지금 외국인 노동자 비용도 비싸요, 안 비싸요? 비쌉니다. 자, 땅값은 다를지언정 건축비에 대해 예상되는 비용들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평당 얼마에 지었다, 뭐 한다 하지만 당연히 퀄리티의 차이는 있지만 기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평당 기준하는 공시적인 건축비가 평당 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토지 가격은 어떻게 돼요? 천차만별이죠. 응? 그러니까 이 수요에 대한 변화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요. 거기에는 아무래도 예전에는 원도심에 대한 포커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도시 외곽과 이 교외 밖으로 주택 수요가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무래도 땅값이 아직 올라가지 않은 지역으로 밖으로 빠지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도 이제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떠십니까? 자, 부자들은 어디 있어요? 원도심에 있나요? 외곽에 있잖아요. 외곽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 여기에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이 있죠. 재택근무라는 게 예전에 재택근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했죠. 맞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 재택근무는 우리가 항시 즐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코로나라는 그 교통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더 뭐가 돼요? 재택근무가 되니까 디지털적으로도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발전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중심지보다도 외곽에 있어도 교통이 편해도 아니면 뭐 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통할 수 있는 줌이라든가 화상만으로도 가까이 있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회의 자체가 되니까 이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올라간 지역이 아니고 수요가 앞으로 높아질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본인들이 세우셔야 돼요. 벌써 다 상투 다 잡은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향후에 어떻게 돼요? 계란 노른자가 이제 퍼지듯이 지금은 이 지역이지만 점차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포인트를 보면서 수요와 공급 변화부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건축, 신축, 주택 공급 자체가 지금 줄어드는 전망이지만 나라에서는 지향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자, 인구 변화, 지역별 시장 전망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약간 이 부분에서는 퀘스천이 있습니다. 고령화의 영향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많이 노령화가 된다 어쩐다 얘기해요. 하지만 정부에서나 이렇게 뉴스에서는 다 뭐라 그래요? 중소도시나 지방도시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소멸된다라고 하죠. 뭐 때문에? 인구 때문에. 거기엔 또 뭐야? 고령화도 함께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고령화 하는데 사실 멋진 시니어분들이 너무 많아요. 골든 시니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은 그 단어 자체도 은퇴 이 단어 자체도 싫어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포커스가 된다라면 지금 침체되는 가능성이 아니고 앞으로 잡아야 되는 소비 패턴 중에 하나는 시니어예요. 시니어. 그래서 오히려 지방 소도시 중에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하고 가깝습니까? 안 가깝습니까? 고령자가 되면서 제일 많이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파. 자꾸 아파. 그럼 뭐 병원하고 가까워야죠. 근데 저희 지역만 해도 병원이 가깝게 있죠. 하지만 가깝지만 어딜 갑니까? 인서울을 가죠. 그러니까 서울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히려 이 부분에서 자꾸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가까운 지역 도시는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주로 강원도 분들이니까 앞으로는 이게 오히려 타이밍의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증가하죠. 근데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소형 주택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쵸? 1인 가구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퀘스천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 살지만 좁은 집보단 큰 집을 원하는 아직까지는. 왜? 저 제 X세대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트렌드의 패턴은 좀 달라지고 이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인 가구에다 포커스를 맞춘다가 너무 빨리 오는 유행일 수 있어요.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서울에서 유행한다는 거 당장 우리 지역에 갖고 오면 바로 유행되나요? 그 부분이에요. 한 템포만. 당연히 숲을 봐야 나무도 볼 수 있다라고 하죠. 전체에 대한 패턴은 알지만 당장의 나, 로컬,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부동산의 전망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맞춤형 투자 전략을 꼭 고민하셔야 되고요. 1인 가구의 타겟을 맞춰서 한 이 소형주택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저희 지역은 아직까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양극화 시대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몰라요? 초양극화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레토 법칙 들어보셨죠? 제가 지난번 수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80대 20의 법칙, 소수의 사람이나 이 요소가 대부분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개념인데요. 소수의 우리 이제 생각해 볼게요. VIP 고객들이 백화점에서 전체 매출을 대부분 소비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냥 막 밑에서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가 아닙니다. 몇 천만 원짜리도 그냥 빡빡.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소비 팬들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양극화는 파레토 법칙이 더 극단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인데요. 자, 보세요. 상위 20% 중에서도 또 그 상위 10%,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상위 1, 2%가 더 많은 부와 또 권력을 독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실게요. 아까 이제 우리 대출 얘기했잖아요. 돈이 많아요. 대출 받을까요? 일시불로 몇백억짜리도 삽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몇 억짜리도 대출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상은 예전처럼 중산층이 잘 산다는 게 아니고 초양극화가 돼 있어요. 중간이 없고 상위 1, 2%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추면서 부동산의 핵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박리담회가 아닙니다. 원싱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자의 트렌드 변화를 오늘 특별히 더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2025년도의 부동산 투자는요, 더 이상 이 전통적인 방식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거 생각해 볼게요. 예전엔 물류센터가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류센터가 대박이 납니다. 왜일까요? 써 있어요. 뒤에 써 있잖아. 안 보여요? 안 보여. 다 초점 쓰면 보여요. 예? 지금은 이제 온라인 시장, 이제 이커머스 성장으로 인해서 이 물류센터나 데이터 센터 같은 이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더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 선호도가 지금 꼭지를 찌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실게요. 벌써 움직임은 지금의 움직임일까요? 그 전부터 움직였던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가 될까요? 벌써 나는 상투를 잡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다 알고 있는 거 그때 들어가면 돈 버는 사람이 있나요? 아닙니다. 이제 이 뒤에 나오는 트렌드들을 여러분들이 잘 접목해서 그때부터 눈을 뜨고 옥석을 가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데, 자, 남들이 다 하고 다 지나간 거 내가 하는 사람이 아닌 꼭 내가 그걸 선점해서 남들이 사고 싶어 안달나는 부동산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친환경 부동산 인기 있는 거 아시죠? 네. 이제는 탄소 중립과 ESG 경영을 강조하게 되기 때문에 이 친환경 건물에 대한 기대와 투자 많이 지금 늘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매력이 더 많이 증가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이 공유형 오피스텔이나 공유형 쉐어하우스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공유형 부동산 모델이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코리빙이나 코워킹, 코리빙이 뭔지 아세요? 네.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데 주방이랑 화장실을 제외한 이런 거실이나 뭐 이런 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센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혼자만 독식하는 게 아니고 같이. 그러니까 잠자는 공간, 화장실을 제외한 주방, 거실 이런 공간들은 함께 활용하는 거예요. 왜? 난 잠만 자고 씻기만 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같이 쓰니까 어떻게 돼요? 좁아지죠. 내가 사용하는 공간이 좁아지잖아요. 하지만 나머지 공간은 내가 안 쓰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쓰니까 당연히 이걸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당연히 이걸 하려고 하면은 집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데 혼자 사면은 집사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긴 해. 돈 많으면 돼요. 돈이 없어서 이 코리빙이나 이제 코워킹 같은 경우 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한 맥락인데요. 예전에 이제 쉐어하우스가 한참 인기가 있을 때 이 쉐어하우스보다는 요즘은 이 코리빙 하우스가 훨씬 더 인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친환경, 또 디지털화, 그리고 공유 경제, 거기에는 골든 시니어, 그리고 지금 현재 세상이 어떻게 돼요? 중간이 없죠. 초양극화를 활용한 투자,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꼭 탐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자, 트렌드가 뭘까요? 트렌드. 유행? 추세. 그렇죠? 근데 그 트렌드를 누가 주도할까요, 지금? 그 주력 세력이 누구일까요? 돈 있는 사람. 맞는 말입니다. 부동산은 돈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 베이비부머가 어느 세대인지 아세요? 베이비부머? 58년 계시는 분, 58년? 없어요. 예. X세대. 예, 저도 X세대예요. X세대. MZ세대가 또 많죠. MZ세대. 근데 제가 봤을 때 또 젊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 알파 세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트렌드를 그래도 주도하는 사람들은 MZ 세대가 많습니다. 그 영향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 세대 자체가 교체가 많이 됐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남이 내 가방을 들어줘. 그럼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친구들은 왜 내 가방을 들어줘? 내가 손이 없어? 힘이 없어. 왜 남의 걸 이거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요즘. 근데 우리 때는 그렇잖아요. 누가 가방 들어주면 너무 감사해. 그래서 저 예전에 누가 가방 들어줘서 뭐 사준다고 해서 쫓아갔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땐 좀 이뻤어요. 지금 몸은 아니고. 지금은 절대 누가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죠. 함부로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리고 혼밥 혼술. 이뻐요? 감사해요. 예. 혼밥 혼술. 혼자 밥 먹을 수 있어요? 네, 저도 못 먹어요. 저 혼자 밥 진짜 못 먹거든요. 특히 요즘 거기서 더한 게 혼술이에요. 집에서 혼자는 먹을 수 있겠죠. 그것도 되게 처량해. 저는 집에서 뭘 혼자 먹으려고 하면 12첩 반상을 쫙 깔아놔요. 외롭지 않게. 왜? 반찬이라도 친구가 되게. 그리고 저에게는 우리 손아우 부장님이 있어요. 네. 근데 자, 세대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뭐 코리빙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코리빙 하고 싶어요? 남이랑 같은 집에 같이 살고 싶어요? 그거예요. 저희 때와 저도 남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남들이 우리 집에 와요. 저희 집이 코리빙 하우스도 아니고. 에?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남들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지만 이젠 시간과 공간을 공유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린 서로 엇비슷해서 뭘로 만나요? 온라인에서 만나서 친구가 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나 어린 친구들은 저는 너무 답답해서 바로 전화하거든요. 바로 전화해요. 근데 집에 있으면서도 문자로 톡하고 그러면서 얘기하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쵸? 너무 공감하신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트렌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래를 우리가 간접으로라도 지금 이런 내용으로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지금 트렌드를 주되게 하고 있는 주력인 세력들을 우리가 잘 읽고 부동산을 해라. 자, 베이비부머 세대 때는 또 저희 X세대까지만 해도 뭐예요? 돈을 열심히 벌면 집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노력하면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그게 잘 안 되고 특히나 젊은 친구들은
대출도 그렇고 모두 게다가 또 중간에 뭐가 있어요? 워라밸도 있지, 욜로족도 있지, 파이어족도 있지. 계속 뭔가 나오니까 그때마다 뭐야? 뭔가를 투자하는 게 아니고 투자는 누군가의 하는 말을 자꾸 따라만 가다 보니까 영끌에서 요번에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교통사고가 다른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저희도 무슨 랜드 사태가 있었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금리가 쫙 올라갔죠. 그때는 이거예요. 야, 빨리 지금이라도 고정금리 해야 돼. 이랬었거든요. 왜? 금리가 계속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때 고정금리 한 사람들이 지금 금리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변동금리 했었어야 되는데 계속 유튜브나 다른 시장이나 뉴스에서 뭐예요? 계속 올라간다고 했죠. 누구 말 카더라 이렇더라 여기에 속지 마셔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야?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되고 싶구나. 안 돼요를 얘기를 하셔야죠. 아니 됩니다 라고 나에게만큼은 비껴가야 된다. 그리고 나는 트렌드를 내가 읽고 가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이거예요. 공간을 소비합니다. 제가 뒤에 쫙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공간을 소비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자 MT를 가면 어디를 간다 그래요? 막 예전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때는 MT 막 그리고 속초 가고 우리보다 조금 윗세대는 강촌 가고 이랬거든요. 그렇죠? 아 강촌 하니까 벌써 끄덕여. 아유 X세대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베이비부머인데 강촌 막 이러는데 자 요즘은 그렇게 그린으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MT로 가요. 모텔로 가요. 모텔로. 요즘 친구들은 그게 바로 콘크리트 레저라는 거예요. 그린 레저가 아니고 그건 뭐야? 공간에 대한 소비 패턴 자체가 이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품을 소비, 우리 상품 새벽 배송 너무 좋죠. 새벽 배송.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 새벽 배송 없죠. 알아요, 저도. 네, 서울에서는 막 그런데 여기는 아직 그렇죠. 그리고 삼겹살 1인분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전체적인 걸 가지고 읽어드리는 건데 저희 지역은 어디 식당만 가도 1인분 먹는다고 그러면 안 돼요 하지 않아요? 2인분 이상, 그쵸? 근데 요즘은 이렇게 딱 필요한 만큼 상품에 대해서 1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배달 주문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자 가암비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암비? 가성비 뭐예요? 그럼 가암비 글자 하나만 바뀌었잖아. 밑에 써 있지 않아요? 힌트가? 저 그렇게 빡빡한 사람 아니에요. 항상 뭔가 야 우리 언니들 지금 어떤지 알아? 앞에 계시는데 안 보여. 내 뒤에가 안 보여. 글씨 크게 했는데 안 보여. 자 안전을 보장받는다면 더 많은 주거 비용을 지출하겠다라는 게 이 MZ 세대들인 거예요. 자 가격 대비 안전인 거예요. 이젠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세대인 거예요. 우리 때는 뭐 가성비, 가심비 뭐 심장을 그쵸? 옛날 얘기인가? 넘어갔나? 근데 전 아직도 가심비, 가성비를 택하는데 요즘 친구들이 전 안전하잖아요. 너무 안전하지 않아요? 와봐 이씨 안전하잖아. 저랑 다니면 언니들이 되게 편해해요. 저랑 다니면 뭔가 이제 큰 장군 같지 않아요? 예? 제가 좀 이따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오늘 되게 재밌는 얘기 많아요. 예. 그래서 이 MZ세대의 주요 소비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고 뭘 해야 되는 거야. 자, 내가 부동산을 사면 죽을 때까지 그 부동산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걸 팔아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팔려고 했을 때 누구나 그 부동산을 갖고 싶은 부동산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소비의 주체가 MZ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X세대인 저도 내일 모레면 이제 50대예요. 50대로 접어들거든요. 50 안 갔죠. 50 안 갔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밑에 있는 세대들이 이제 함께 하게 되니까 소비의 주체가 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안 맞춰야 돼요? 그 친구들을 읽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MZ 세대들은 자,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물질적으로 이걸 소유한다는 것보단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고 해요. 그리고 가치 또한도 야,
이거는 친환경적이야, 이건 사회적인 어떤 가치야, 이건 윤리적인 가치야, 이런 가치들을 고려하면서 소비를 한다고 해요. 여기 지금 MZ세대들이 있는데 듣보잡인 내용이야, 이런 표정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에? 그쵸? 본인이 MZ인데 아직은 아무래도 주위에 이런 X세대 같은 언니들이 옆에 있어서 자꾸 끌려가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자, 세 번째. 자, 온라인 쇼핑과 디지털 플랫폼을 많이 활용하고 능수능란하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친화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 소비 특징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자, 트렌드가 접목됩니다. 뭐의 트렌드?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미치는지. 경험을 하다 보니까 트렌디한 공간을 오히려 선호합니다. 공간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해보면 성수동에 뭐 있어요? 대림창고, 어니언스. 그쵸? 몰라요? 몰라. 미안해요.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네. 그래서 카페, 전시회, 공유 오피스 등 경험을 제공하는 그 공간을 많이 선호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성수동이라는 곳 자체는 공장이 많았어요. 신발 공장이나 이런 공장들. 그런데 그 공장들의 새로움을 입힙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업사이클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권이 어떻게 됐어요? 평당 2천만 원짜리 땅들이 다 지금 1억씩 넘고, 지금은 성수동 하면 뭔 단어가 생각해요? 힙하다. 힙하다. 그쵸? 성수동 하면 힙하다 그래요. 지금 새로운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성수동 한번 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료 자체도 토지 때도 2천만 원 하던 게 지금 1억이 넘고요. 그리고 임대료도 약 30% 이상을 다 올렸어요. 성수동의 지금 이런 변화는 여러분들에게 MZ세대를 읽을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친화적인 공간이 또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한 빌딩,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들을 오히려 선호하게 되고, 그래서 기술과 접목한 이 부동산이 함께 버무려지면서 그곳에 포커스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 오피스 시장 또한도 연평균 지금 현재 20% 이상 성장을 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이건 서울에 있는 내용들을, 아니면 전국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서술해 놓은 내용인데요. 아직까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공간에 대한 대여 공간이 많나요? 그리고 유유공간이라고 들어보셨죠? 유유공간. 사용하지 않고 쉬고 있는, 놀고 있는 공간에 대한 활용가치. 자, 지금 옥상 같은 경우에 버려지는 공간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런 공간들, 또 주차장이 큰 곳, 자연 녹지의 건물들, 그런 공간들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넓으니까 창고형으로 해서 요즘 창고가 없잖아요. 개인 창고가. 그 공간에 캐비넷 같은 걸 만들어서 공간을 또 대여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틈새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만들어내는 게 진정한 부동산 투자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거, 남들이 다 해놨던 거 하는 건 싸게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싸게 산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무조건 싸고 좋아? 아니죠. 싼 게 비지떡일 때도 있어요. 제가 항상 부동산은 뭐라 그래요? 전 부동산의 평강공주예요. 약간 웃어줘야 되는데 공주 같지 않나? 부동산에 약간 하자가 있는 것들을, 바보 온달 같은 것들을 제가 약간 제대로, 근데 너무 하자 있으면 고치기 힘들어. 조금 이제 괜찮은데 약간 요 정도만 만지면 되겠다라는 것들에 옥석을 갈아서 그걸 진짜 왕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신이 없다라면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이 트렌드적인 공간,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짜투리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임대 수익을 올리면, 당연히 월 임대 수익이 높아지면 건물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거예요. 남들이 못한 것들을 내가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엔 뭐야? 유행을 갈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 유행이 나에게 맞는, 내 지역에 맞는, 이 지역에서 확실하게 이게 될 것 같은 걸 해야지. 남이 했다고 가져온다고 될까요? 그래서 망한 사람 많이 봤어요. 여기 이래서 저래서, 아니, 이 지역의 로컬적인 팩트를 꼭 기억하면서 부동산 해도 해라. 그래서 저는 자, 2025년도 트렌드를 좀 주목하셔야 돼요. 이건 전체적인 거예요. 여기서 부동산하고 접목할 게 있고 아닌 게 있습니다.
요거는 김난도 교수님이 매년마다 책을 내시는데요. 저는 2019년도부터 아마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9월 달이 되면 이 책이 나와요. 그럼 말도 안 되게 거기서 얘기했던 것들이 거의 유행어처럼 이루어지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오하운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못 들었어. 오늘 하루도 운동을 하자. 러스틱 라이프 들어보셨죠? 러스틱 라이프. 5도 2천. 못 들어보셨어요? 러스틱 라이프. 우리 지금 전원에 살고 싶고, 그런 것들, 예? 들어보셨죠? 예, 러스틱 라이프나 또 이제 그 마스크가 이렇게 될 거다, 팬데믹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이 트렌드에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매년 9월, 10월 달에는 이 부분을 좀 공부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은 우물 안에 개구리일 수 있잖아요. 이 지역에만 오랫동안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큰 그림을 보려면 누구나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공부의 레버리지, 지식의 레버리지를 쌓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 부분이 되게 좋았는데요. 이 트렌드를 공부하는 트렌드 코리아가 되게 좋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보아라는 게 있어요. 아보아. 아로아 아니고 아보아.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요즘 친구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 우리 그런 말 들어보지 않아요? 잃어버린 30년의 뭐 일본 뭐 이렇게 하고 일본과 우리나라를 많이 비교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정서와 일본의 정서는 좀 달라요. 근데 일본이 지금 지극히 더 그런 건 뭐냐면, 예를 들어 국회의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습되고 있는 게 일본이에요. 빰빰빰. 예. 빰빰빰. 예.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는 저희 문화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름을 인정해야지, 일본이 이렇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변할 거야, 걔네가 이렇게 돼서 금리도 이렇게 되고 걔네는 본인들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게 아니고요, 본인의 금고에다 돈을 맡기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뽑는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의원이 세습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80%가 국회의원이 세습화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죠. 막 싸우자, 이기자, 열정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도 하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뭉치고 우리가 바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문화하고는 조금 전 다르다고 봐요. 근데 이 부분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많이 이제 닮아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보통의 하루. 그냥 오늘도 무사히. 그냥 오늘도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저하고는 좀 안 맞죠. 저는 사주의 불이 5개예요. 사주의 불이 5개. 얼마나 열정이에요. 매일매일도 열정인 거 아시죠? 저랑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알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하루하루도 뜨겁게 살거든요. 그래야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 노래가 있어요. 제 노래 언니야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 사는 인생도 뜨겁게, 넘어져도 툭툭 털어내.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예. 음악 소리가 조금 작았는데요. 이 노랫말을 들어보시면 제가 자서전처럼 썼던 내용이고, 제가 오늘 또 책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책을 또 준비했지만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랬어요. 제가 아프고 쓰러지고 지칠 때 어떻게든 일어나기 위해서 저에게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힘을 줬던 내용들을 책에도 썼고 이 노래에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넘어져도 툭툭 털어내고, 아무리 힘들어도 좌회전 우회전 해서 직진하고, 뭘 해도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와, 회복이라도 해봐,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희망을 갖고 2025년도 아보아라는 아주 보통의 하루보다는 오늘 하루도 뜨겁게 살다 보면, 그 뜨거움은 언젠가 나에게 열정이 더 큰 열정으로 와서
큰 성장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제가 박수로 응원시켜 드릴게요. 모두 잘 될 거예요. 네. 제가 깜짝 놀랐죠? 되게 뚱뚱한데 되게 유연하죠? 에? 뚱뚱한데 노력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요 아보아라는 부분은 저는 요즘 트렌드를 얘기하는 단어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은 가슴 아픈 단어다. 열정이 사그라들고 있다라는 가슴 아픈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트렌드에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옴니보어라는 단어예요. 옴니보어. 트렌드 코리아에서 10단어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추려왔습니다. 이 옴니보어는 잡식성 소비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예전처럼 내가 뭐 부자야 그럼 부자 마을에 살아 막 이런 게 아니고 내 취향과 개성에 맞춘 상품을 내가 이제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자여도 다이소 가서 물건 살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내가 아무리 멋진 남자여도 매니큐어 바를 수 있어요. 그쵸? 응? 요즘 지금 GD가 크게 인기한 게 뭐예요? 보자기, 그리고 지압 슬리퍼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근데 그 친구가 하니까 어떻게 돼요?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게 아니고 잡식성,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돈이 많은 부자가 무조건 강남에 집을 산다? 이런 고정관념 없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그런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무조건 강남만 핫해가 아니고 멋짐이 있으면 오지 말래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일수록 본인의 가치 또 상황이 너무나 다양해지기 때문에 중요시 여기는 것 자체가 하나가 아니에요. 획일적인 게 아니고 다양성을 가진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옴니보어는 뭐다? 잡식성 소비라는 거예요. 잡식성. 그래서 우리 얼어 죽어도 신축을 원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얼어 죽어 처음 들어봐요. 얼어 죽어도 아니고 얼어 죽어도 신축. 그래서 젊은 층은 이 내가 뭘 좋아하느냐에 포커스를 주니까 전통적인 부동산 요소보다는 이제는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여기 이제 자리에 한 언니도 있는데요. 예전에 구축을 받는데 결국엔 제가 신축으로 끌고 갑니다. 칠전동에. 그리고 칠전동에 남들이 가지도 않던 그 동네에 단 엘리베이터를 집어넣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칠전동 땅값이 저렴했을 때니까 엘리베이터를 집어넣어도 건물 자체가 저렴한 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먼저 진입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땅의 가치는 올라갔잖아요. 땅의 가치도 올라갔고 건축비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해서 남에게 내가 이만큼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고 남들보다 조금 다른 선택과 빠른 선택으로 그 가치를 내가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남들은 굳이 왜 칠전동을 가? 처음엔 칠전동에 방이 나갈 거라고 1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1도. 하지만 그 동네에 엘리베이터를 놓고 주차가 편하고 또 집들이 옥상을 멋지게 그 유휴 공간을 멋진 정원처럼 이제 또 만들어 놓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지 말래도 가게 되고 나중에 뚜껑을 여니까 방이 또 잘 나가요. 왜? 춘천 시내에는 골프장이 13개가 있어요. 잘 모르셨죠? 골프장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캐디분들이 많죠. 캐디분들이 나가기 직전엔 또 어디예요? 또 칠전동이죠. 이런 부분에서 뚜껑을 열었을 때는 오히려 수익률이 가격 대비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동네로 막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남들이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선택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라고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고객의 다양한 옵션, 우리 거기서 조금 더 파생된 게 이 토핑 경제라는 거예요. 토핑 경제, 토핑. 그러니까 이 차별화된 가치 제공을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고 부동산을 주목하셔야 하는데, 이건 뭐냐면 피자에 토핑 올릴 때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는 거에 내가 원하는 토핑들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이제 나의 독창적인 그런 소비 패턴을 거기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피자라는 본질적인 것보다는 그 토핑, 부과된 요소로 인해서 내가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신조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말로 생각하시면 고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고명땡님이 있는데 고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명하니까 그래. 토핑하니까 이랬다가
고명하니까 이래. 그러니까 앞으로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하고 원하는 대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 고객 만족을 최적화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최고의 상품보다는 자신에게 딱 맞는 최적의 상품을 추구하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딱 맞는 최적 상품을 성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기에 어떤 걸 아무거나 넣을 수는 없잖아요. 토핑을, 고명을 아무거나 넣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장점과 단점 또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자, 지금은 기업 같은 경우에 뭐 핸드폰만 한 가게가 핸드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를 같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 시장도 현재 다양한 옵션과 서비스를 통해서 이 주거의 편의성을 높이는 상품을 더 내놔야 되고, 거기에 수요자는 더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좀 쉽죠. 이제 세대 내부에 이제 그 풀빌라나 뭐 또 풀퍼니시드, 그리고 또 스카이 라운지를 제공하고 또 셀프바 같은 게 있고 피트니스, 멀티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다른 뭔가의 공간을 더 제공을 해주는 거죠. 기존의 아파트에 이것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내부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그 원룸주택 같은 경우에 요즘엔 무인 택배함도 많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에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해요? 토핑, 고명을 올린 거예요. 그럼 선택의 폭이 어떻게 돼요? 넓어지고, 소비자는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올 수 있는 폭도 또 넓어지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떤 단어로 또 표현을 해요? 아파트에서 옵션이라고 하죠. 옵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서 이 토핑 경제도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테크. 이 페이스테크는 여러분들 요즘 많이 또 느끼실 텐데, 이 무생물이잖아요, 기계가. 근데 이제 거기에 표정을 입히고 사람의 얼굴과 표정을 정확히 읽으면서 사용자마다 각자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기술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그 토땡으로 전생을 보는 뭐 그거를 해보라고 그래서 했어요. 해보신 분? 했어요. 했어요. 근데 되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패스테크인 거예요. 이게. 그 전생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위로 올려요, 밑으로 내려요, 옆으로 봐요, 다 했죠. 저는 되게 멋있게 강철한 망나니가 나왔어요. 아직도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다른 분을 얼굴을 딱 대고 그 사람도 하게끔 했더니 아까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벌써 내 걸로만 그 얼굴을 싹 읽히는 거예요. 읽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소름 끼치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게임을 했지만 게임 속에 이렇게, 그러니까 내 얼굴이 싹 익혀버린 거예요. 하지만 게임이었어. 그리고 아이디 하나로 내 이름과 그걸 다 또 입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런 거 싫어하는데 그 친구는 암행어사가 나왔대요. 그렇다고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저 꼭 망나니 나오는 걸 보고 싶었나 봐요. 예.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자기 뭐 전생에 공주였대. 농부 나왔어요. 농부. 근데 얼굴을 다 그렇게 싹 하니까 지금처럼 이제 인간의 얼굴과 표정을 읽고 만드는 기술 자체가 이 페이스테크인데 되게 좋을 수도 있지만 무서울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대비책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면 인식으로 열리는 뭐 로비폰이라든가 또 이제 순찰 로봇 뭐 이런 것들 장점도 있겠지만 분명히 단점. 딥페이크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나는 그냥 장난으로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 꼭 확인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후 감수성. 지금 지구 온난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지구는 어떻게 돼요? 들끓고 있죠. 올여름 굉장히 덥지 않았나요? 그렇죠? 정말 더웠어요. 근데 이 더웠는데 덥기 때문에 막 지금 어떻게 돼요? 해결책을 엄청 만들고 있고 어떻게 하려고 막 하지만 강원도만큼은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예전에 사과는 어디 사과가 최고였어요? 대구라예.
맞나요? 대구 아가씨들 뭐 대구 사과 막 이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양구 사과가 최고잖아요. 양구 사과. 그리고 배추도 지금은 뭐예요? 평창 배추가 최고라고 하고 예전에는 이 강원도가 굉장히 추웠죠.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 서울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야 춘천 너무 좋아. 근데 단 하나 춘베리아야. 그리고 또 춘프리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너무 더워서 아프리카, 춘천과 아프리카, 춘프리카, 춘천과 시베리아. 발음이 너무 시베리아. 예, 그래서 춥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강원도에게는 기회의 땅이 돼버리는 강원도 자체가. 예전에는 춥고 더워서 못 살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강원도 살기 좋겠구나가 될 수 있고요. 강원도가 따뜻해졌어요. 그러니까 동남아 아열대 지방처럼 변해가고 있고 저는 그래서 기후 환경 문제도 있지만 이게 화두가 되고 있지만 우리는 러스트 라이프도 강원도고 강원도는 지금 뭐예요? 또 세컨드 홈이라는 제도가 또 열렸고 거기에는 지금 강원도가 교통도 아주 급속도로 교통이 좋아져야 안 좋아져요. 우리가 또 지금 보면 은퇴자 도시 뭐 만든다 그래서 발의를 해놓고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보다 더 좋은 지역들도 많습니다. 남해라는 도시도 굉장히 좋죠. 그렇죠? 가보시면 너무 좋아요. 예? 근데 다들 마지막에 퀘스천을 주는 건 뭐예요? 멀어. 근데 우리는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은 뭐가 있어요? 의대, 삼천, 지교. 이제는 의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지만 향후 몇 년 후에는 중학교부터 어디서 다녀야 돼요? 강원도 특례 혜택을 주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예요. 나 애들을 외국으로 보낼게가 있는데 이젠 애들을 나는 충청도로 보낼게, 강원도로 보낼게. 그만큼 교집합이 되고 있어요. 이 지역에 대한. 근데 우리만 모르면 될까요? 세상은 트렌드가 강원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혼자 강원도 그래. 우리는 전쟁이 나도 몰랐던 동막골이 있던 동네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응? 그러니까 기회를 잘 잡으셔야 돼요. 기회를. 그래서 지금 기후 자체도 이 부분에서 자 제로 아파트가 많이 또 주목되고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제로 아파트? 못 들어보셨어요? 자, 요즘은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조달할 수 있게 태양광이라든가 지열, 풍력 이런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내가 에너지를 조달합니다. 우리 태양광 있는 집들은 전기세 걱정 안 하시죠? 에? 제가 아시는 분은 계속 틀어놓더라고요. 계속 개를 위해서 계속 해놓으시는 분은 있는데 저는 전기세가 엄청 많이 나오고 예전에는 심야 전기가 핫했던 거 아시죠? 지금 심야 전기는 세금 폭탄이에요. 전기세 폭탄이에요. 엄청 많이 나와요. 저 혼자 사는데 100만 원도 나와요. 혼자 사는데. 저 그리고 집 따뜻하게 해놓지 않거든요. 심야 전기는 그 전날 해놓은 게 그 다음날까지 가는데 그게 한때는 싸서 정부에서 또 지원해줘서 좋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이것 또한도 트렌드인 거예요. 근데 다 뜯어 고쳐서 다 하자니 아까워. 아까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필요한 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향후에도 오래 갈 수 있지만 정부에서 잠깐만 지원해 주는 거는 나중에는 바뀌면 세금 폭탄의 원흉이 될 수 있어요. 저 혼자 사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즘은 단열재나 이런 창호 같은 경우에도 더 이제 좋은 자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잠깐을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요. 큰 그림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계속 이제 더워져요, 안 더워져요? 더 더워져요. 추워지는 건 좀 덜해도 더 더워져요. 요번에 에어컨 거의 매일 틀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에어컨 저 같은 경우에 저랑 친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희한하게 더위도 잘 안 타고요. 추위도 잘 안 타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타죠. 왜? 너무 더웠잖아요. 들끓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야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기후는 내가 오늘 따뜻해져 내일 추워져가 아니죠. 응?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알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원 포인트업. 나다움을 잃지 않은 자기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인데요. 핵심은 일반화된 성공 공식은 이제 일률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각자 나다운 성공을 찾는 것이에요. 보세요. 누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매뉴얼은 많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간다고 해서 나도 성공한다는 100% 확신이 있나요? 없어요. 이제는 나 스스로가 한 번은 더 도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거기에는 뭐야? 내가 잘하는 걸 찾아야 돼요. 내가 잘하는 거. 응?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사람들이 안 찾을 수가 없어. 제가 지난번 수업에서 이제 인맥 레버리지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인맥 레버리지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확실하게 멋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까요? 아무리 좋고 멋있는 사람이 내가 만났어.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한 번 보고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원 포인트 업. 제가 원싱이라는 말도 전달 드렸잖아요. 하나에 집중하고 거기 집중해서 뭐야? 자, 지금 세상은 옴니버이기 때문에 잡식성이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잘하는 무언가는 하나는 만들어 놓고 잡식이 돼야 돼요. 저 보세요. 저는 누더기 가방끈을 가진 친구예요. 저는 대학을 중퇴했었고요. 하지만 뒤늦게 대학을 들어가고 석사를 밟고, 그리고 지난주에 겨우 부동산 박사를 수료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못했던 저에게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부라는 거를 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많은 곳에서 더 많이 찾으시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람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는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잘하는 무언가인데, 거기에선 이거예요. 여기도 찝쩍 저기도 찝쩍이 아니고 내가 잘하는 무언가 하나는 만들어 놓고 찝쩍 해도 돼요. 저 보세요. 부동산으로 어찌됐든 간에 원탑 한번 찍어보니까 하고 싶었던, 지금처럼 뭐였어요? 가수. 앨범 2개 냈고요. 책을 2개를 냈고요. 앨범도 2개, 책도 2개.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도 하고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부동산을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눈탱이 딱 맞았다고 그랬죠. 저 같은 사람을 만들지 말자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장사꾼이 사요 마요 이러고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거기에 뭐가 있어? 내가 말에 힘을 갖기 위해서 공부라는 걸 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나도 S대 갔어. 근데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했어요. 뒤늦게 공부했지만 이렇게 빛을 발하잖아요. 응?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뭐든 내가 잘하는 걸 찾아내면 누군가가 나를 찾게끔 되는 거예요. 그럼 인맥 레버리지는 내가 잘나고 내가 멋있으면 그들이 나를 찾을 수밖에 없고, 나도 그들로 인해서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지렛대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럼 같이 상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보면 부동산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스며들듯이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에게 딱 풀장착이 될 때가 있어요. 풀장착. 자꾸 듣다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 구구단 지금 모르는 사람 없죠? 그거 막 외우려고 그땐 그랬는데 이젠 자연스럽게 외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쵸?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시긴 하셨지만 제가 교회를 안 다닌 지 꽤 됐는데도 중요한 건 지금도 계속 사도행전이나 주기도문이 계속 이제 외워지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르르르. 그건 뭐냐면 익혔던 거를, 몸으로 익혔던 걸 탁 나오는 거예요. 춤도 지금 제가 춤 안 춘 지 꽤 오래됐거든요. 음악 나오니까 그냥 연습도 안 했는데 막 나오잖아. 부동산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공부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하면서 놀면서 이런 구분을 짓지 마시고 그냥 엔조이하면서 내 내공을 쌓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나는 공부를 해. 공부로 들으면 이거야. 졸려. 재미로 보면 즐거워. 즐겁다 보면 내가 돈 버는 스킬을 어느 순간 딱 장착하면 외우고 싶지 않아도 이때 이거였지. 자연녹진 이런 거야. 용종리 건폐 이거였는데
어머나, 요즘 트렌드는 이거야. 이 공간 그냥 버려놓고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런 게 됐어. 어머나, 버리던 물건인데 누구한테 줬어? 당근에게 주니까 돈이 돼. 요렇게 그냥 드르륵 하게끔 부동산을 익히시면 돼요. 자, 트렌드 지금 공부하셨어요? 트렌드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뭐야? 지금 시대의 흐름은 뭐야? 옴니버예요. 잡식이라고. 잡식. 하지만 잡식 중에 마지막 이 부분, 원 포인트 업. 내가 잘하는 거를 찾아서 거기다 엎으셔야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토핑 경제라고 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고명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 무슨 시대라고? 초양극화 시대라고. 그들을 다, 만인을 다 내 상품을 좋아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소비할 수 있는 1, 2%가 나를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동산을 만드시면 돼요. 네? 자, 2025년도 여전히 어떻게 보면 도전과 기회의 장이라고 봅니다. 도전은 뭐예요? 열정이 없으면, 패션이 없으면 이런 패션 아니고 열정이 있어야 뭘 한다? 도전도 하고 그 기회도 잡을 수 있어요. 투자자들이 그냥 아무거나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본인들이 투자자라고 생각하신다면 면밀한 분석은 꼭 필요합니다. 누가 해서 이랬대더라 이거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지금의 트렌드와 지금 부동산의 동향 2024년도는 뭐예요? 당연히 금리는 떨어진다고 발표를 했어요. 자, 기준금리는 뭐예요? 나라에서 정한 거예요? 가상금리는 뭡니까? 은행에서 하는 장사입니다. 장사에 넘어가겠어요? 넘어가셔야 되겠어요? 장사를 내가 흥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중요해요? 직군이 중요합니다. 전문성이 또 중요합니다. 또 나에 대한 그 건물이 됐건 뭐가 됐건 DSR을 중요시 생각하고 DTI 그리고 뭐가 있어요? RTI도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이 있어. 처음 들어요? RTI. 지난주에도 얘기했으니까 지난달에도 얘기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나오면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뭔가를 외운다라고 하지 마시고 습득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신중한 접근을 통해서 단기성이 아니에요. 부동산만큼은 단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사면 뭐가 들어가요? 계약금 들어가죠. 계약금 들어가고 잔금 치르면 뭐가 되나요? 취득록세가 들어갑니다. 취득했기 때문에 세금이 또 들어가죠. 그리고 팔면 뭐가 됩니까? 양도세. 근데 양도세는 단기 차액은 양도세액이 또 크죠. 어느 정도 장기 보유를 해야 양도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과의 싸움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싸운다라는 것보다 절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요. 예기치 못한 변수가 많았어요. 특히나 올 하반기, 특히 이번 달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힘들었을 텐데 예기치 못한 상황 또한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방어 운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국 이 시장은 앞으로 꾸준히 제가 봤을 땐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봐요. 특히나 이 강원도 지역은 지금까지 저평가됐고 그 저평가 속에서 꽃트고 있는 기회의 도시가 되고 있고 기회의 특별자치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로로 법칙을 아셔야 돼요. 로로. 로케이션과 로컬. 로로피아나 아니에요. 로로 법칙. 자, 로케이션은 뭐예요? 입지. 입지를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되고요. 로컬, 지역적인 특성을 누구보다 팩트, 이슈를 나만큼은 내 지역에서 내가 알고 움직여야지 누구 얘기만 듣고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실 거죠? 대답이 작아요. 자, 그렇지 않으실 거죠? 네. 예. 이 법칙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자, 금리 추이 누구보다 눈치 빠르게 움직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뚱뚱해도 눈치는 빨라요. 눈치는. 눈치, 금리 추이 꼭 보셔야 되고 거기에는 지금의 트렌드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친환경적인 거. 그리고 디지털화 되고 있는 거. 이런 부분.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공간에 투자합니다. 공간. 이 공간에 대한 스페이스 마케팅을 여러분들이 또 심도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개발의 호재가 있죠? 그쵸? 개발 호재 있잖아요. 그 개발 호재가 무언지 체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 부동산 하다 보면
불안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불안하시죠? 저는 근데 그날 보고 그날 계약하는 애예요. 응?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눈탱이를 딱 맞았죠.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충분히 잘 체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실수를 계속적인 반복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방관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 실수 또한도 어떻게 보면 나에게 조금 더 천천히 가보자 라고 하는 하늘에서 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신호에서 뭐야? 내가 다시 성공하면 됩니다. 그 성공을 했을 때 내가 실수했을 리스크에 대한 아픔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아픔을 기억하고 성장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지워버리는데 치매 아니잖아요. 응? 분명히 우리는 그 기억을 확실히 세월이 지나도 내가 리스크는 확실한 아픔을 경험했던 걸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해서는 안 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불안하면 하지 마라. 가슴 떨리면 사고, 손이 떨리면 사지 마라. 도박처럼 투자는 위험합니다. 도박처럼 투자가 아니고, 야, 이거 심장 떨려. 눈을 감아도 아른아른거리고 자꾸 사고 싶고 이거 꼭 사야 되겠어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부동산 해도 해라. 그냥 누가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이게 아니에요.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는 분명하게 그 전에 권리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손품은 편리, 발품은 진리라고 했어요. 손품이 요즘 어플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어플에 다 나옵니다. 실거래 가격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통계를 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시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해도 늦지 않는 거죠. 지금 전세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요. 근데 매매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갭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그런 포인트를 또 보실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저희 지역은 빌라 사업이 되는 지역인가요? 아니죠. 이 지역의 팩트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세 사기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빌라에서 시작됐어요. 왜 빌라에서 시작됐을까요? 빌라는 시세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빌라 사기단들이 트렌드를 딱 꽂았죠. 뭐야? 얼어 죽어도 신축. 신축인데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금 저희 그 빌라에서 만약에 1, 2분도 안 되는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억이야. 10억이요. 거기 전세 가격은 7억이야. 7억이고 8억이라고. 근데 거기서 1분밖에 안 돼. 그리고 여기 빌라는 새 거야. 5억에 줄게. 5억에.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이자까지 내준다고 합니다. 그럼 젊은 친구들은 뭐야? 자, 너무 똑똑해. 나는 셈이 너무 빨라.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내주신대요. 아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서 덕건이 받고 그러고 어떻게 돼요? 건물 날라갔죠.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지역적인 특성상 빌라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전세 사기 사건이 크게 나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 지역의 이슈와 이 지역의 팩트를 알면 전체적인 뉴스, 숲에서의 뉴스, 나라에서 내세우는 뉴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라에선 이렇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곳에서 벌어지는 부동산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되고 트렌드는 매번 바뀌어요. 몇 년 전 트렌드를 지금에 얘기하면 안 되죠. 요즘은 뭐예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변화를 익숙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해요. 죽기 살기는 5대5라고 했어요. 그렇죠? 5대5의 인생이에요. 저는 죽기로 해요. 이거 아니면 죽기로. 하지만 전 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빵 터지시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오늘 하루도 이렇게 열정적인 강의를 하면서도 더 흥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 부동산 제가 볼 때는 그릇이 중요합니다. 그릇.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학식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트렌드를 배운다는 건 내 그릇을 키워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죠. 분명히 큰 그릇이 되실 분들이라고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자, 중부 꺽마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우리 옹알이 하는 사이 아니잖아요. 뭐가 그렇게 부끄럽나요? 예. 중요한 건 부동산에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런 열정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해주신 거 아닌가요? 자,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인데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보내셔야 되고, 오늘 한 주 땡겨서 왔는데 홍보도 많이 하지 못했는데도 오늘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자, 중요한 건 부동산에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같이 함께 할 때 그 빛이 더 커지고 그 열정이 더 커집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금방 지칩니다. 우리 함께 멀리 갈 때 그 꿈을 크게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구호 한번 외쳐볼게요. 목표는? 이제 막 딱딱 맞아. 막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목표는? 성공은? 부자!